안녕하세요, 형호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차트에서 선생님이 썸네일에 넣어놨지만 한 두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도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차트 요 부분만 잘 공부해도 한 3, 4개, 많게는 4개까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커말 필기시험의 합격이 12개인 거 아시죠? 12개. 그 중에 3, 4개를 맞는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합격인 거니까 꼭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좀 알아볼게요. 매크로는 도대체 뭔지.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엑셀을 쓰다 보면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두 칸을 계속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계속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렬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색깔을 준다든지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 좀 자동화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게 매크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좀 개념을 정리하면 반복되는 일련의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작업이 아니라 한 개면은 굳이 작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 이 작업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 그래서 해당하는 작업을 딱 하나의 작업으로 명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작업이 안에 있어요. 그 안에 클릭하고 정렬하고 색깔 주고 여러 개의 작업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작업으로 명칭하는 거예요. 그게 해당 작업을 단축키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매크로로 기록을 했으니까 클릭하는 등으로 이 작업들을 불러오고 실행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 예를 들면 좀 이해가 편한데 예를 들면 선생님 맛집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영동 감자탕이라고 거기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손님이 오면 그 직원들이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 반찬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 반찬 또 물을 주기도 하고 메뉴판을 갖다 주기도 하죠. 이 기본 작업들 이것들을 이렇게 메뉴 등을 내어주는 기본 늘 반복되는 그 작업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장님이 이제 알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시킬 때 물 갖다 줘, 메뉴 갖다 줘, 주문 받아, 몇 명인지 확인해. 이걸 늘 반복되잖아요. 이거를 늘 하나씩 명령하면 너무 말도 많아지고 힘들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본 세팅해 라고 기본 세팅이라는 이름을 정해 놓으면 이제 손님들 왔을 때 저 사람들 저 기본 세팅해 라고 하면 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작업들을 하겠죠. 이게 매크로랑 똑같습니다. 개념이. 우리 실생활에 다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크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작업들을 일련의 작업을 저장해 놔서 그거를 기본 세팅해 엑셀에선 단축키 컨트롤 A로 컨트롤 A 누르면은 불러오고 그 작업을 불러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크로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만 더 알면 되는데 매크로가 기록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하는 작업들이 자동으로 코드로 기록됩니다. 코드로 기록된다. 우리가 직접 코드를 보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코드로 기록이 됩니다. 커말 2급에서는 비주얼 베이직 코드까지는 몰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기본이에요. 절대 참조로 기록된다. 상대 참조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또 가능함. 이렇게. 선생님, 이게 작업하는데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건 사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나중에 해보면서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개발 도구에 보면요. 여기 상대 참조로 기록. 요걸 누르고 기록하면 상대 참조 기준으로 되는 거고요. 이걸 풀고 기록하면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알았어요.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명칭해서 그걸 언제든지 불러오는 자동화시키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매크로를 그럼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 때 이 위에 개발 도구 탭이 있으면 편한데 컴퓨터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대고 여기 오른쪽을 누르면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네, 리본 메뉴 여기 기본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 도구를 체크가 안 돼 있을 건데 이 체크를 해주면 이 개발 도구 탭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선생님 거 원래 있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자, 기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매크로 기록. 자, 그러면은 이 창이 나와요. 이 창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하나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창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요 장면을 좀 캡처를 해놨고요.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주게 돼 있어요.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은 보다시피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매크로 1번이라고. 요거를 기록하고 나면 매크로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겨져요. 자동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점점점으로 자동 부여되는 게 기본입니다. 부여됨.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셀 병합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다. 그럼 이름을 이렇게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규칙이 있죠. 맨 앞에 한 글자는 성이고 뒤에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매크로도 규칙이 있는데 첫 자는 반드시 문자로 해야 돼요. 문자. 그리고 그 뒤에는 숫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숫자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첫 자, 몇 자죠, 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뒤에는 숫자가 와도 돼요. 근데 1 매크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는 숫자도 사용 가능.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외우려면은 사실 이런 거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써보고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볼게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는데 예를 들면은 매크로 1 이건 되겠죠. 그럼 1 매크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오류 나요. 이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뭐 하려고 그랬죠? 대소문자. 자, 매크로 이름을 A라고 했어요. A. A. 소문자 A입니다. 지금 확인 누르면 선생님이 예전에 테스트하다가 이게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B로 해볼게요. B로 해볼게요. 그럼 B. 이제 매크로 기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한번 멈춰본 다음에 멈출게요. 기록 중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리고 또 해서 이번에는 대문자 B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분을 한다면은 소문자 B와 대문자 B는 다른 거니까 소문자 B의 매크로, 대문자 B의 매크로 따로따로 기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대문자 B를 해보면 이미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소문자 B나 대문자 B나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같은 걸로 안유할게요.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하는 거죠. 같은 걸로 보니까 구분하면은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부터는 첫 자는 반드시 문자를 쓰고 글자의 두 번째 자리부터는 언더바를 가능해요. 언더바. 그러니까 언더바. 컴퓨터에 이 언더바 있죠. 언더바. 네, 이거는 가능해요. 가능. 하지만 공백이라든지 특수문자는 사용 못합니다. 공백이나 특수문자. 예를 들면은 물음표, 샵, 나누기, 컴마, 뭐 이런 거, 따옴표 이런 것 등은 사용 안 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름은 됐고 이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축키라고 얘기를 하죠. 단축키 좀 내릴게요. 올릴게요. 자, 바로가기 키. 이건 뭐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바로가기 키 하면 컨트롤 키로 시작을 해요. 컨트롤 키로. 단축키는 컨트롤 키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함.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알트키가 아니에요. 알트키 안 돼요. 알트키. 요게 이제 커마일 시험에 좀 나왔던 겁니다.
컨트롤 키로 시작하지 Alt 키로 단축키를 주는 게 아니다. 요걸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를 넣잖아요. 대문자, 그러니까 알파벳 대문자 A 뭐 이런 걸 넣으면 Shift가 자동 추가돼요.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단축키는 영문자만 가능합니다. 영문자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엑셀에 매크로를 기록해서 단축키를 주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대문자 C 해볼게요. 한번 여기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기록을 하는데, 자 이름 기억하시죠? 첫 자는 문자, 뒤에는 숫자 가능해요. 언더바도 가능한, 어디 갔어? 네네. 언더바도 가능한 거죠. 언더바 이거 가능한 이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띄어쓰기 하면 요거 안 돼요. 요거 우리 아까 방금 다 했죠. 자 그리고 단축키, 바로가기 키, 여기다가 C를 치면은 C를 치면은 이렇게 소문자 C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문자 C를 치면 이렇게 Shift 키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trl Shift C를 눌러야 이 매크로 작업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고, 영어만 가능하다 그랬죠. 1 컨트롤 1 요거 안 돼요. 요거 확인 눌러볼게요. 자 바로가기 키는 영문 문자로 지정하십시오. 예, 영문 문자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됐고,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C로 하려고 했어요. C.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컨트롤 C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복사할 때,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C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매크로를 기록해서 단축키가 컨트롤 C라는 작업이 생기고 나면 두 개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매크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A도 있죠. 전체 선택 컨트롤 A 뭐 이런 거 있다면 그때는 그 단축키가 사라지고 매크로 단축키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도 요만큼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크로 저장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 자 이게 뭐냐면은 매크로를 기록하면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 작업들이.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냐면요, 세 군데가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라는 곳이 있고, 지금 엑셀 파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가 있어요. 여기 띄어쓰기 적당히 해주면 되죠. 자 현재 통합 문서 한번 여기 볼게요. 매크로 기록 창을 딱 띄워서 이렇게 보면은 저장 위치를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는 지금 나의 엑셀 파일입니다. 다른 파일은 적용 안 되겠죠. 새 통합 문서를 하면 새 파일이 열려요. 거기다가 기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두 개는 쉽다 이거예요. 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도대체 뭔지 요걸 좀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현재 작업하는 엑셀 파일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 세팅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 파일에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에만 적용되고요. 새 통합 문서는 새 파일이 열려요. 새 파일이 열리며 저장하고, 당연히 그 새 파일에만 적용이 가능하겠죠. 엑셀 파일이 두 개 있다면 여기다 매크로를 기록했으면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뭐냐면요, 모든 엑셀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안 보이는 퍼스널 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 아이고 잠시만요. 저장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적어둔 거고, 요거는 tnew가 아니라 xlsb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작업들이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내가 엑셀 사용할 때 늘 사용하는 거라면 여기다가 저장해서 모든 엑셀 파일에서 그 단축키를 쓰면서 작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입니다. 모든 파일을 사용할 때. 이거는 딱 요 정도까지만 커말 2급에서 알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 강의 끝에 한번 요거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네, 해두면 네, 그때 강의 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 매크로의 기록은 이렇게 3가지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한번 이제 그 다음에 매크로를 직접 기록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그러려면은 매크로를 일단 하나 기록을 해야 되죠. 기록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셀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의 셀로 만들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눌러주고 보면은 같은 작업이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매크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매크로로 한번 해볼게요. 이 작업을. 자, 실행. 자, 일단은 매크로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자, 그러면은 개발 도구 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창이 나오죠. 자, 매크로 이름은 뭐냐면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셀 병합하는 걸 한번 기록해보고 싶어요. 셀 병합.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그리고 단축키를 줄게요. 단축키를 사실 엑셀에 다른 거랑 중복되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머지 합하니까 M으로 해볼게요. M. 네, 죄송합니다. M.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를 현재 통합 문서 요걸로 하고 설명은 그냥 설명이에요. 설명. 이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돋보기를 띄워놔가지고 자꾸 화면이 딴 데로 잠깐 가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짠. 자, 그러면 이제 기록이 시작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기록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한번 여기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기록을 멈출 거예요. 기록 중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작업한 게 뭐죠? 딱 하나죠. 그냥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다 기록됐어요. 한번 볼게요. 이 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할 겸 자,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기록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lt F12를 누르면 이 VBA라고 하는 비주얼 베이직 코드가 기록할 수 있는 코드를 기록할 수 있는 요 창이 띄워지거든요. 여기 와서 보면은 이 모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모듈. 여기서 네, 여기 셀 병합이라는 매크로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기록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작업 한 개밖에 안 했는데요. 네, 코드가 되게 많죠. 네,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행히도 알면은 좀 수정해서 쓸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커말 2급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코드로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 아까 B도 기록해서 아무 작업 안 해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면은 매크로 내용도 좀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코드로 기록됩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커말 1급 가서 좀 배우거든요. VBA에 대해서는 2급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1급 강의할 때 이건 좀 상세하게 찍어서 올릴게요. 자,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다 기록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단축키를 컨트롤 M으로 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고 이거 누르는 작업을 우리가 기록해놨으니까 컨트롤 M. 자, 이게 눌렀더니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쵸? 의도된 건데 자, 이게 뭐냐면요. 확인 누르면 지금 매크로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걸 닫아 볼게요. 자, 저장하고 선생님이 강의용 요걸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매크로는요. 그냥 엑셀 파일에서는 XLSX예요. 화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XLSX예요. 그런데 매크로 파일은 다릅니다. 확장자가
XLS 매크로 M입니다. M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매크로는 실행을 하면, 매크로 파일을 실행하면 보통 컴퓨터에서 기본 값이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보안 경고가 떠요. 보안 경고. 이거 컨텐츠 사용으로 해줘야 매크로가 사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해야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M이었죠. M 이렇게 딱 굳이 마우스로 가서 안 해도 여기도 잡고 왼손으로 컨트롤 M, 컨트롤 M 이렇게 매크로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요럴 때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실행을 해봤어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개발 도구에 우리가 매크로 지금 기록이 했죠? 컨트롤 M이라는 거, 셀 병합이라는 매크로 만들었어요. 매크로를 띄워보면, 자, 매크로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띄우면, 이렇게. AP라는 선생님이 테스트 해보려고 해봤던 건데, 우리 셀 병합. 이렇게 3개의 매크로가 있어요, 지금. 그쵸? 이게 매크로 실행 창입니다. 요 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캡처해서 여기 엑셀 파일에, 우리도 공부하는 엑셀 파일에 여기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요 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실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네,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코드 실행.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편집이 있고 만들기가 있습니다. 삭제는 매크로 삭제하는 거고요. 옵션은 뭐 단축키 좀 변경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돼서 한 4개만 적어놨고요. 자, 실행은 말 그대로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고요. 한 단계씩은, 자,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면 뭐라 그랬죠? 네, 비주얼 베이지 코드로 기록이 돼요. 자동으로. VB 코드, VB라고 할게요. 코드를 한 줄씩 실행해요. 한 줄씩.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편집은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어요. VBA로 들어가면 해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만들기는 말 그대로 매크로를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저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둬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매크로 띄워서, 자, 선생님이 요거 셀 병합, 요 한 2칸만 선택해 볼게요. 2칸만. 그래서 매크로를 누르면 여기 셀 병합 요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누르면, 네, 이렇게 셀 병합이 되는 게 실행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셀 병합 됐고요. 또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눌러보면요, 이렇게 엑셀 창이 떠요. 여기 셀 병합으로 왔죠. 여기서 한 코드 하나씩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거까지 몰라도 되는데 F8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한 줄씩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단계씩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지금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매크로에서, 네, 편집 누르면 말 그대로 VBA에 가서 이거 편집할 수 있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삭제 누르면은 이 매크로를 삭제합니다. 아까 B 필요 없었으니까 삭제 누르면, 네, 삭제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상대 참조랑, 그 다음에 아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요거 하면은 우리가 셀 병합이라는 거를 일단 매크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단축키 딱 2개 있었어요. Alt F11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리는 거고, Alt F8을 누르면 매크로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2개의 단축키가 있으니까 요것도 좀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 요 정도 개념을 알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좀 우리가 안 해봤던 거 또 실습을 조금씩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끝났고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요거는요, 자, F8,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고, 이게 현재 통합 문서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만약에 셀 병합 2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은 단축키도 뭐 컨트롤 A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든 엑셀 파일에서 셀 병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엑셀의 기능을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해 놓고 늘 단축키로 불러와서 쓰면은 조금 더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에 대해서 잘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기출문제 요거를 좀 풀어보면서 컴활에서는 이렇게 필기시험 나왔구나 요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